네, 12월 27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트로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나 열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어제 우리가 나눴었던 과정에 보면은 데이터 타입 변경. 자, 행렬 재배치. 그러니까 단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작업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행 혹은 열, 재배치, 이름 변경, 정렬, 필터링, 그리고 행이나 혹은 열 추가 삭제, 파생 변수 추가, 더미 변수 추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자, 요거 이제 너무 한꺼번에 다 보는 거는 좀 과하게 많으니까 좀 잘라서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준비 과정에서요. 필요한 패키지를 먼저 참조를 했고요. 자, 리드 엑셀은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패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컬 D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형 변수로 변환하는 기능이에요. 시리즈하고 넘파이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요. 자, 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성적표 데이터를 조금 내용을 보강을 했어요. 밑에 데이터를 좀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예제들도 중간에 이제 엑셀 파일 로딩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실행하면 데이터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 파일 자체를 교체했기 때문에. 어제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새로 실행하면 이 정도. 뭐 결과 차이는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늘어난다 뿐이지 뭐 특별히 뭐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를 막 데이터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야 되는데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늘렸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일단은 가져온 데이터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먼저 일단 데이터의 크기를 좀 확인해 볼게요. 9행 6열짜리죠? 좀 더 있어 보이게 출력을 해보면 로스, 콜스, df.ndim까지 보면은 9행 6열의 2차원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가면 그냥 df.shape 요거만 출력하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dtypes라고 확인하면은 각 변수별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엑셀 데이터를 쓰면은 좋은 게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셀의 값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숫자인지 문자인지 하는 거. 그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대로 와요, 대부분. 근데 CSV를 로딩하면은 숫자고 뭐고 그냥 문자열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데이터 타입을 바꿀게요.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as 타입 함수를 쓰는 경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가지고 as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필드 바꿀 데이터 타입, 필드 이름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데이터 타입이 적용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돼요. 자, 국어 점수는 플루트, 영어 점수도 플루트. 그럼 소수점 없던 애가 소수점이 붙었고요. 수학은 문자열, 과학은 불린으로 바꾸라 그랬죠. 자, 여기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기보다는 변경된 그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게 맞죠? 밑에 출력을 해놨네.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변경이 됐다. 원본은 안 바뀌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 성별 같은 경우는 안 건드렸잖아요. 변경을 원하지 않는 필드는 명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타입 변환을 수행할 변수만 이름 타입 형식의 딕셔너리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변경된 데이터 타입 확인을 했고요. 자, 원본을 확인했어요. 원본은 그대로예요. as 타입 함수는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을 리턴합니다.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컬럼 단위로 수정해서 원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수학을 as 타입 int로 바꿔서 다시 수학 필드에 덮어 씌워라.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을 str로 바꿔서 다시 덮어 씌워라.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본이 직접 바뀝니다. 자, 근데 지금 원래 인트였던 거 다시 인트로 바꾸고 문자열이었던 거 문자열로 바꾸니까 바뀐 건지 티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게요.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에 복사본을 생성을 할게요. df3는 df copy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본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복사본에 대해서 타입을 바꿀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성별은 불 타입, 그 다음에 수학은 플루트 타입으로 직접 바뀌는 거죠.
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 처음에 만들었었던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좀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계속 DF 하니까 이거 헷갈리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얘를 원본을 오리진으로 세팅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오리진의 쉐이프, 오리진의 엔짐을 확인하면 되겠고, 오리진의 D타입스, 오리진의 에지 타입을 가져와서 뭐 DF로 반환. 이게 이전 수업 때 제가 맨 처음에 원본을 DF라고 만들고 그 다음부터 DF1, DF2, DF3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DF가 한 10몇 번까지 만들어져갖고 지들끼리 막 헷갈려해. 저는 그거 보고서 다음엔 수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자, 들어왔어요. 자, 요번엔요. 범주형 데이터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 카테고리라는 데이터 타입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별로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은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수행하는 그 통계 기법들을 적용할 때 얘가 알아서 얘는 카테고리네? 그럼 이거는 통계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아서 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학년 데이터가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임시 코드로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origin.describe라고 하면 이게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건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학년이 그걸 구할 값이냐고. 근데 그냥 해버리면 숫자 형태는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하려면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짜줘야 돼요. 이때는. 자, origin.as 타입. 학년은 카테고리로, 성별도 카테고리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f3를 만들었죠. 자, 다시 또 임시 코드 df3.describe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학년이 빠지죠. 카테고리 타입은 수치적인 통계를 안 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그 일괄 적용하는 거 적용 후 복사본 리턴 받기. 자, 두 번째는 컬럼 단위로 적용하여 원본에 반영하기. 이것도 아까처럼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df4는 origin.copy.
as 타입에 그냥 카테고리라고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학년하고 성별이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타입 변경하는 방법 살펴봤어요. 그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법들이니까 얘네들은 다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은 최소한 이거 전에 어느 예제 파일에서 다뤘었다 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꼭 나중에 기억 안 나면 구글에서 검색하더라고. 근데 이미 몇몇 분이 경험하셨지만 구글에서 찾는 내용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버전 달라져서 내용이 틀어지면은 잘못된 내용 갖다 끙끙거린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쓰고 있는 파이썬 3.12 버전 안에서는 제대로 동작한다고 보장되는 코드들이니까 반드시 수험 예제들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합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요, 행이나 열을 재배치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렬하는 거예요. 필터링도 있네요, 참. 정렬, 그 다음에 필터링. 여기서 말하는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 검색이에요. 자, 일단은 리드 엑셀 패키지 가져왔고요. 아까랑 동일한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년하고 성별은 이건 명목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전에 예제에서 봤으니까 미리 데이터 타입까지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이 명목형 변수가 서열 척도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그 카테고리 타입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서열 척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긴 했지만 실제로 서열 척도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 정도만 세팅해도 되고요. 타입 변환을 하면서 복사본을 만들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내가 타입 변환이 된 것까지를 원본의 범주에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본에다 직접 적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뭐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행 혹은 열에 대한 재배치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열 순서부터 바꿔볼게요. 리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요. 그러면은 여기에 컬럼스라고 해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라고 순서를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열이 재정렬된 결과가 리턴이 돼요. 원본은 변화 없고요. 복사본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학년하고 성별은 제외됐죠. 그러면 재배치되지 못한 열은 제외돼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인덱스를 필터링의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려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 자, 여기 파라미터에 컬럼스라고 지금 부여가 됐잖아요. 행의 순서를 바꿀 때도 리인덱스 메서드를 똑같이 쓰면서 파라미터 이름을 인덱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각각의 인덱스 이름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서경, 호영, 민철, 수연 이렇게 하면은 요 네 가지만 이 순서대로 재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사실 뭐 재배치는 별로 쓸 일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이나 열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리네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는데요. 컬럼스에서 국어는 KOR로, 영어는 ENG로.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딕셔너리를 나열하시면 돼요. 수학은 매스로, 과학은 SCI로. 인덱스, 서경은 SUCK로, 호영은 HO로, 민철은 민으로, 수연은 수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럼스하고 인덱스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컬럼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를 통째로 빼시면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리인덱스하고 리네임의 차이는요, 아까 리인덱스는 제외된 거는 명시되지 않은 건 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항목이 결과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에 즉시 반영, 복사본 만드는 거 좀 귀찮아. 그냥 원본에 바로 넣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인플레이스 tru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주시면 돼요. 어저께 인플레이스 true라는 파라미터 썼었죠? 콤마 찍고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면은 원본의 오리진 자체에 즉각 반영이 되고 리턴이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스 파라미터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닌데, 뭐 나는 코드 전개되는 과정 머릿속에 다 있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코드 전개 과정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자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때 데이터 프레임에 꽤 많은 메서드들이 인플레이스 true를 지원을 해요. 명시 안 하면 fails가 기본값이니까 그냥 인플레이스 true를 세트로 외우세요. 근데 어떤 거는 지원을 하고 어떤 거는 지원을 안 하고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인플레이스 true 넣어놓고 이런 파라미터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에러 나면은 그럼 빼면 돼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니까. 자, 이번엔 정렬이에요. 정렬에는 크게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죠. 자, 정렬을 했었던 수많은 그 과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반복문 2차로 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고 기타 등등등등등. 네. 솔트 밸류스 국어라고 하면은 국어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쵸? SQL 오더바이랑 비슷해요. 자, 특별히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필드 이름만 지정하면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구별하죠?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전부 이 방향이에요. 오름차순이라고 이 방향 아니에요. 전부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오름차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값이 점점점 커져요. 내림차순이라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동안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자, 지금 여기서는 국어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했는데 만약에 쭉 정렬하다가 값이 똑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2차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죠. 그때는 sort values에 정렬할 필드 이름을 리스트로 줍니다. 그러면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다가 영어 점수가 똑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학년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거죠. 자, 전부 지금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은요, 정렬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이제 fails로 주시면 돼요.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true로 줄 바에는 그냥 안 적는 게 낫고요. 국어 점수에 대해서 지금 내림차순 정렬인 거죠. 자, sort values는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치.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할 때는 sort index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덱스니까 필드 이름 지정이 없겠죠. 대신에 정렬 방향을 위한 어센딩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요 파라미터는 가지고 있어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실제로는 적용해 보진 않을게요. 자, 정렬 따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필드만 뽑아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지만 실전 데이터는 요 변수가 한 몇십 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미 프로젝트에 요 필드가 거의 A부터 Z까지 3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써야 돼요. 자, 일단 행단위 필터링. 행단위. 이거는 조건 검색이에요. origin.query.
국어가 80 초과인 것만. 그러면 국어 점수가 80 초과인 것만 가져옵니다. 부등식은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이제 문자열인 경우 하나 더 해볼까요? R2는 origin.query 성별이 남자인 경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에러가 났죠? 이제 에러 메시지가 썩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퀄 두 개인가? 이것도 안 나요. 왜냐면 남자는 문자열이잖아. 성별. 아. 이렇게. 남자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데이터니까 따옴표로 감싸줘야죠. 위에는 숫자니까 따옴표로 안 감싼 거고 남자는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바깥에가 소따옴표면 안에 쌍따옴표로 감싸면 되고 안에가 쌍따옴표면 바깥에가 쌍따옴표면 안에는 호따옴표로 감싸면 되고 나는 곧 죽어도 쌍따옴표 다 쓸래요 라고 하면 역슬래시를 붙여야겠죠.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넣는 방법은 예전에 파이썬에서 우리 같이 봤었죠. 자, 코드 만든 거 아까우니까 숫자형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밑에는 문자열 데이터에 대한 검색 값을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 R3로 하나씩 밀리네요. 자, 엔드 조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엔드 적으면 돼요. 넘파이나 시리즈는 표기 방법이 조금 적응이 잘 안 됐죠. 얘는 그냥 엔드. 그럼 5월은 뭐겠어요? 대놓고 5월하고 적으시면 돼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변수, 이렇게 값을 대놓고 스칼라로 적었잖아요. 근데 어떤 연산에 의해 얻어진 값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 값을 변수로 적용하기. 자, 여기선 간단하게 input 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을 받죠. 입력받은 걸 숫자로 바꿨어요. 85라고 입력을 할게요. 여기 위에서. 자, 바깥에 있는 변수 값을 이제 쿼리 안에다 쓸 때는요. 골뱅이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애들만 들어오는 거죠. 자, 행단위 받고요. 이번 열단위입니다. 열단위는 필터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내가 뽑아오고 싶은 것만 리스트로 나열하시면 돼요. 쪼록쪼록 뽑혀요.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실제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터링. 됐죠? 어렵질 않을 거예요. 근데 외울 게 많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종류가 지난주랑 사뭇 다른 거죠. 그쵸? 어렵진 않죠? 이미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단원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미 한 달 동안 제가 밑밥을 되게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낄 거예요. 아, 앞에 수업이 이걸 위한 밑밥이었구나 싶은 그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공부가 부족하면 그냥 뒤에서 새로 공부하면 돼요. 그뿐이야. 근데 앞에서 좀 열심히 했으면 뒤에서 좀 수월하겠죠. 자, 요거 파일 올라갔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11시 반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나 열을 추가 혹은 삭제하는 과정이에요. 자, 필요한 패키지 이제 판다스의 리드 엑셀이랑 시리즈 가져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데이터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왔고요. 데이터 타입은 미리 학년하고 성별은 카테고리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사실 뭐 지금 이 예제에서 데이터 타입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행 추가입니다. 추가 자체는 이제 리스트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리스트로 추가할 때는 행을 추가하는 거예요. 원본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인덱스가 이제 학생 이름으로 돼 있고요.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럼 추가할 때는 이걸 리스트로 그대로 묶어줘야 돼요. 순서에 맞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가되는 데이터를 정호라고 하는 인덱스로 추가해라. 데이터 프레임 명시할 때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열이죠. 행을 지정할 때는 .log 이거 붙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은 맨 마지막에 정호라는 데이터가 추가된 거죠. 자, 이때는 만약에 데이터에 추가되는 데이터에 개수가 안 맞는다. 부족하거나 초과됐다. 그럼 에러 나요. 반드시 짝이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는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계속 오리진을 복사해서 쓰고 있으니까 원본을 복사해 놓고 거기에다 추가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누적이 안 되는 건데 여기를 살짝 주석으로 막아서 df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 똑같은 인덱스가 안 들어가는구나. 인덱스가 중복이 안 되네요. 왜냐면 이 인덱스에다가 없으면은 만들고 있으면은 바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는 변수 이름 값, 변수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이때는 순서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리스트로 넣을 때는 순서도 다 맞아야 되는데 딕셔너리로 넣을 때는 이름을 다 지정해줬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도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나요. 자, 민정이라는 데이터가 맨 밑에 추가됐죠. 자, 시리즈 액체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시리즈를 이렇게 변수에 맞게끔 만들어요.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에 형석이라는 인덱스로 S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돼요. 자, 시리즈로 넣을 때는 인덱스를 지정 안 해주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어느 변수에 매칭시킬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시리즈 형태로 행을 넣을 때는요, 값이 비어도 됩니다. 학년, 성별, 국어, 수학, 과학, 영어가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석호라는 데이터로 넣으면은 영어는 데이터가 안 들어갔죠? 거기는 값이 없으니까 NaN이라고 표기가 돼요.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not a number라고 부르기보다는 빈값이잖아요. 이거를 결측치라고 기억을 하세요. 결측치라고 불러요. 자, 기존의 행을 그냥 통째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라는 행을 통째로 복사해서 철민으로 넣어라예요. 그러면 이 철수를 통째로 복사해서 맨 밑에 철민으로 똑같이 넣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행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행을 삭제해 봅시다. 드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철수인 행을 삭제합니다. 원본 데이터에 철수가 있었는데 지금 출력하면은 철수가 빠져요. 철수가 맨 앞에 거예요.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지울 때는 리스트로 삭제할 인덱스 이름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출력되는 것만 봐도 많이 비죠. 자, 인덱싱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df.index라고 하면은 인덱스 이름을 쭉 뽑아와요. 왜냐면 이것도 시리즈니까. 이거를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df 인덱스에서 0번째 항목 철수죠. 그래서 df에서 드롭하는데 인덱스에서 0번째 거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다가 철수라고 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또 맨 앞에 철수가 빠지고요. 슬라이싱으로 df 인덱스에서 0번째부터 7번째 전까지 지워라. 이렇게 하면 출력되는 거 봐도 많이 없죠. 행에 대한 작업보다는 열에 대한 작업을 할 때가 더 많아요. 리스트를 추가하기입니다. 한국사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도 모든 행에 대한 값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이렇게 쭉 들어갔죠. 만약에 값이 부족하다. 에러 나요. 그렇죠? 기존의 행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값의 부족하거나 초과되면 에러 발생이에요.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한국사라는 점수가 쪼르륵 추가됐죠. 자,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 그럼 학생 이름을 짝을 맞춰주면 되죠. 근데 이때는 값 필요 없는 거 안 넣어도 돼요. 추가되지 않을 행은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명시되지 않는 값은 빈값, 즉 결측치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0호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죠. 만약에 없는 데이터를 넣어봅시다. 내 거니까 100점. 안 들어가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포함될 경우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 값을 버린다. 이렇게 표기합시다. 자, 시리즈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 4개를 넣을 거고 인덱스는 이렇게 지정했다. 이거를 윤리라는 열로 지정을 해라. 데이터 프레임 명시할 때 점 록이 없으니까 열부터 지정하는 거 맞죠? 그러면 윤리가 들어가고 명시되지 않은 거는 결측치로 설정돼요. 자, 체육이란 열에다가 100이라고 넣으면은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이나 열의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추가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가 이제 파생 변수랑 더미 변수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제 5부터 이제 그거를 볼 텐데 이제 거기부터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뭐 남은 내용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시작을 할 건데 그래프부터는 코드가 좀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난이도는 비등비등해요. 여기서는 연습 문제를 만들 거리가 없어요. 응? 아, 리스트를 넣을 때 빈값을 넣고 싶다? 파이썬에서 빈값을 어떻게 명시해요? 널? 파이썬에 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그치, 논이지. 논도 안 들어. 아, 제시능이구나. 논이지.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빈값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치에 논이라고 명시. 여기 논이라고 적읍시다. 자, 오전 요거까지 할게요. 파일에다 올라갔습니다.